네, 안녕하세요. 디자인을 함께 공부하는 디카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네, 먼저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은 어떤 개체를 다른 개체에다가 집어 넣어서 속하게 만드는 것을 클리핑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간단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도형에다가 먼저 넣어보고 그 다음 텍스트, 그 다음 이미지 다 들어가니까 순차적으로 한번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미지를 불러왔는데요. 제가 도형을 하나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제 좌측에 도형 툴 꾹 눌러서 아무 도형 모양이나 선택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 드래그해서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브 툴로 바꿔서 가운데쯤에다 위치시키고, 자, 여기에서 클리핑 마스크의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형 같은 경우는 도형 안에 색상이 칠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넣고자 하는 이미지는 위에 상단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도형에다 넣고 싶은데요. 액자 역할이 되는 이미지는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액자 역할을 하는 이미지는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점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은 모두 다 넣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넣고자 하는 이미지가 지금 잠겨 있는데요. 자물쇠 버튼을 클릭해서 자물쇠를 좀 풀어주고 그 다음 요 이미지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액자 역할이 돼야 되는 이미지 레이어 같은 경우는 하위에 아래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커서의 모양이 이렇게 꺽쇠 표시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클릭하시면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사이를 클릭하시면 빠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 같은 경우는 Ctrl Alt 누른 상태에서 G를 누르시면 들어가고요. 다시 Ctrl Alt G를 눌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상태에서는 이 무브 툴, 이동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잠깐 이 레이어는 눈을 끄고 도형의 색상을 잠깐 도형 툴로 다시 바꿔서 이 면색을 클릭해서 색상을 잠깐 빼볼게요. 자, 도형 툴을 선택하고 색상을 다 빼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를 상단에 있는 레이어를 눈을 켜고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안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에다가 클리핑 마스크 어떤 이미지를 도형에다가 집어넣고 싶을 때는 주의사항은 면색에 안에 채워지는 면색의 색상이 아무거나라도 들어가 있어야 채워지는 색상에 맞춰서 이미지가 노출된다는 점 첫 번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에다가도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화면에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저의 채널명을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무브 툴로 바꿔서 그 화면 중앙쯤에다 위치시키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넣고자 하는 이미지는 아래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넣고자 하는 이미지는 잡고 위로 올려 놓으셔야 돼요. 액자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넣는 방법은 뭐라고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사이를 클릭하시거나 혹은 Ctrl Alt 누른 상태에서 G 누르셔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동일하게 글자에도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수 있구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클리핑 마스크는 이미지와 이미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도형 그리고 텍스트에다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사진 이미지에다가 사진 이미지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한 장은 미리 눕기를 따 놓은 상태입니다. 요 물고기 이미지가 액자 역할이 될 예정이고요. 요 이미지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다 한번 옮겨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노출시키고 싶은 액자, 프레임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보셨을 때 상단에 위치해 있어야 되나요? 하단에 위치해 있어야 되나요? 네, 하단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밑에 원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잠금 버튼이 걸렸기 때문에 잠금 버튼을 클릭하고 해제를 해야 편집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넣고자 하는 이미지는 액자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안에 들어간 이미지도 무브 툴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사진 이미지와 이미지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다 적용이 되는구나,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응용한다고 하면은 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블렌딩 혼합 모드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혼합 모드를 선택해서 섞어 주셔서 마무리를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토샵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이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 설명만 잘 들으신다면은 정말 쉽고 빠르게 응용하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교적 컬러가 단조로운 편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색상으로 저희 영역 시간에 배웠던 영역 도구 중에서 색상으로 영역을 잡는 도구 중에서 매직 언더 툴을 선택을 하고 마술봉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배경 하늘색 부분을 클릭해서 배경 하늘색 부분만 빠르게 잡아주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이미지로 영역을 반전 뒤집고 싶다 하실 때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I 누르시면은 영역이 뒤집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 마스크는 첫 번째 아셔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당 이미지를 영역을 반짝반짝 잡고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 버튼은 어디 있냐?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부에 보시면은 카메라 버튼 모양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 안에 동그라미 표시. 이 버튼을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영역을 잡은 모양만큼만 노출이 돼 있게끔 돼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썸네일 우측에 보시면은 검은색 부분은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얀색 부분은 노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잡아놓은 부분은 하얀색 처리가 되면서 노출이 되고요. 영역으로 잡혀있지 않은 부분은 검은색 처리가 되면서 가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봉이나 이런 도구들 뿐만 아니라 옆에 모양으로 잡는 올가미 툴이나 뭐 사각형, 뭐 원형, 선택 영역 툴 같은 다른 영역 도구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만큼만 노출시킨다든지 가리실 수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 다음 도구는 브러쉬 도구를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요. 자, 현재 레이어 패널을 보시다시피 이미지 두 장이 겹쳐져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영역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브러쉬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브러쉬.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색칠하는 도구였죠. 이 브러쉬 도구는.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하실 때는 이 도구 툴 하단에 보시면은 이 정경색과 배경색을 기본 컬러로 맞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컬러 맞추는 거는 그 조그마한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단축키 D를 누르셔도 기본 컬러 흑백으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기본 컬러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영역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 버튼, 카메라 버튼을 먼저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그냥 하얀색 모양으로 마스크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색상 반전 단축키가 있습니다. 색상 반전 단축키는 컨트롤 I인데요. 말 그대로 서로 반대되는 보색 관계 색상으로 전환하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I 키를 누르시면은 검은색 처리로 되면서 하얀색의 반대인 이미지가 다 가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래 깔려있는 이미지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레이어 마스크는 컨트롤 I 키를 이용해서도 색상 반전 키를 이용해서도 가렸다가 나타냈다가 또 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시면은 최초에는 하얀색 마스크로 다 노출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브러쉬 도구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 컬러 정경 색상은 검정색,
마지막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에서 검정색 같은 경우는 가리는, 숨기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얀색 같은 경우는 다시 나타내는, 노출시키는 역할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정색 처리를 하고 만약에 화면에다 문대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지울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레이어 마스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왜 사용하느냐? 원본 이미지를 손상 없이 보존하면서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 지었어요 하시면은 다시 꺽쇠 표시를 클릭해서 정형색 배경색의 위치를 교체해주는 버튼을 클릭하신다든지 혹은 X키 눌러서 서로 전환해주면 다시 정경색이 하얀색으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화면에다 문대시면 다시 복원이 됩니다. 굉장하죠. 네. 사실 굉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 하신 분들은 신기할 겁니다. 다시 지우고 싶다 하실 때는 X키 누른 다음에 검정색으로 맞춰 놓은 다음에 이렇게 문대시면 지울 수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큼만 지우면은 아래 깔려 있는 이미지를 나타내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네, 간단하게 작업을 해봤는데요. 밑에 언덕이랑 위에 배경이랑 컬러 톤을 좀 맞춰서 밝기랑 마치 합성된 사진을 연출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브러쉬로 제가 지우고 싶은 부분만 지운 다음에 이미지를 간단하게 보정해서 마무리 지은 완성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성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어 마스크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냐? 거의 대부분의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종종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툴인데요. 자, 동일하게 똑같이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시고 추가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툴은 G입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은 G고요. 그리고 얘도 당연히 이 레이어 마스크는 무채색, 검정색과 회색, 흰색에만 반응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속성이. 그래서 이 레이어 마스크의 이 그라디언트 툴의 색상 같은 경우도 여기 색상 부분이 흑백, 기본 컬러가 아니라면 저기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기본 컬러 흑백으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방향을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사선이나 뭐 수평이나 수직이나 방향으로 이렇게 날려서 자연스럽게 빠르게 합성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 우측면을 드래그를 이렇게 살짝 날려볼게요. 그래서 뒤에 있는 서러운 배경과 그리고 이 하얀 여우와 합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그라디언트 툴 같은 경우는 그라디언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짧게 이렇게 살짝만 드래그 하면은 경계 라인이 비교적 선명해지게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길게 드래그 할수록 경계 라인이 사이에 이어진 경계 라인이 부드럽게 빠지게 할 수 있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하실 때는 흑백 맞는지 보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하셨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측의 옵션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건 건드실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노말에 100% 투명도는 100%가 맞는지까지 보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레이어 마스크를 이제 작업하신 거를 이제 얘만 그냥 많이 날리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이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 밑에 보시면은 쓰레기통 버튼이 있습니다. 일로 드래그해서 지우셔도 되고요. 혹은 저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워져요. 자, 근데 주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조정 레이어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자, 주의사항은 이제 여러분들 레이어 마스크를 많이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해 놓은 게 아니라 만약에 이미지를 선택해 놨어요. 만약에 이 썸네일, 이미지 썸네일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선택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라디언트 툴 이렇게 드래그 하면 어때요? 그 이미지에다가 그냥 색상을 덮는 꼴이 됩니다. 만약에 브러쉬 갖다가도 이렇게 드래그하면, 자, 요것만 주의해서 레이어 마스크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사항은 이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서 이 레이어 마스크가 정확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무채색 계열로 지웠다가 나타냈다가 작업이 잘 이상 없이 되는지만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마스크라는 애가 공존을 하는데, 이전 시간에 필터 시간에도 사실 마스크 개념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필터에 있는, 스마트 필터에 있는 마스크,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이 조정 레이어 마스크, 전부 다 같은 맥락은 뭐냐? 검정색으로 가리는 거고요. 흰색으로 다시 나타낸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레이어 패널의 하단에 또 보시면은 레이어 마스크 옆에 어떤 원형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요런 모양. 자, 이 조정 레이어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정 레이어로 포토샵을 작업하시면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보정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릭을 하시면은 굉장히 뭐 다양한 영어가 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컬러, 색상 보정, 그리고 밝기 보정, 그리고 어떤 특수 효과 보정들로 이게 커다랗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솔리드 컬러라고 하는 것은 단색 한 가지 컬러를 빠르게 화면에다가 깔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컬러가 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원하는 컬러 선택하시고 OK 누르면은 레이어 상태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조정 레이어 효과 썸네일, 그리고 그 옆에 똑같이 마스크가 옆에 따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 레이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것도 똑같이 효과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정 레이어 아이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더블 클릭을 하신다 하면은 이렇게 창이 다시 떠요. 그래서 옵션 창을 이용해서 색상을 바꾼다든지 원하는 수치로 다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경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마스크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랑 동일하게 뭐 영역 도구를 이용하시던 브러쉬 도구를 이용하시던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하셔서 검정색으로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문대시면 흰색을 이용해서 다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조금 잘못했다, 조금 실수했다, 조금 다시 수정을 해야겠다 하실 때는 항상 이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위에 블렌딩 모드를 이용해서 섞어 주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고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만 조정 레이어를 더 보면은 이제 조정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레벨 밝기, 저희 몇 번 사용했었는데 이 레벨이라는 애는 간단하게 밝기를 보정하는 애인데요. 이렇게 옵션 창이 뜨죠.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피커 같은 경우는 어두운 영역을 더 어둡게 당기면 당길수록, 반대편에 있는 피커를 당기면 당길수록 밝은 영역은 더 밝게, 이렇게 간단하게 밝기 보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효과를 지우고 싶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 효과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시거나 하단에 쓰레기통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날리셔도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클리핑 마스크였습니다. 이 조정 레이어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별도의 별개의 레이어 상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위에 있는 레이어에다가 속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lt 누른 상태에서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클릭하시면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사이를 클릭하면 효과가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조금씩 응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 조정 레이어를 이용해서 보정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해당 이미지에다가만 보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전체 보정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전체 보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굳이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줄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부분 보정하게 되면은 그럴 시에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이 클리핑 마스크 개념은 조정 레이어 작업을 하실 때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스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쉽고 빠르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 클리핑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하위 레이어에 속하게 하는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액자로 사용하고 싶은 레이어는 아래 하위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고, 적용하는 방법은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클릭하시거나 혹은 Ctrl Alt 누른 상태에서 G 눌러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레이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레이어 패널 하단에 카메라 버튼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은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도구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지만 검정색을 이용해서 지울 수가 있고 흰색을 이용해서 다시 나타낼 수 있다. 이 점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정 레이어 같은 경우는 레이어 마스크 바로 오른쪽에 원형 모양의 아이콘이 있었는데, 이 조정 레이어 같은 경우는 간단히 여러분들이 컬러, 밝기, 어떤 특수 효과 보정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효과인데, 똑같이 레이어 형태로 별도로 등장하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도 이용할 수 있고, 더불어서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도 이용할 수 있고, 효과를 다시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 마스크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보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앞으로는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굉장히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확인했는데, 굉장히 장문으로 굉장히 좀 진정성이 느껴지게 적어주셔서 저 또한 너무나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